요양보호사 32회 대비 예상 문제,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쉬운 문제로 가볍게 연습하라고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요양보호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이건데요. 요양보호 대상자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에요. 치매가 걸린 노인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줘야 되냐면, 스스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게 스스로. 그리고 요양보호사는요, 요양보호를 해주는 주체예요.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는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해야 돼요. 규정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보면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보거나 물어봐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스스로 그리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규정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누구한테 요양보호를 해주냐면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한테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누구냐면 보다시피 젊었을 때는 모든 기능이 위로 솟아 올라서 기능이 향상됩니다. 뭔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나 노인이 됨으로 해서 노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동물성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물성을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병통치약이 물입니다. 요양보호사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전체적으로 건강하는 데 있어서는 식물성, 동물성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놓고 보면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요. 노인이 되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종이 되면 에너지가 아예 멈추는 거예요. 노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인을 신체, 몸과 마음으로 놓고 볼게요.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요.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잘 못 움직이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높아지고요. 자, 의존성도 높아지고 경직성도 높아집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제가 서비스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말벗, 3. 방문 목욕, 4. 외출 시 동행, 5. 기본 동작 훈련. 가만 보면요.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몸은 신체고요. 마음은 정서예요. 그래서 신체는 몸에 가하는 요양보호고요. 정서는 마음에 가하는 요양보호인데 정서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벗은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이죠. 밥, 빨래, 청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지원.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이고요. 외출 시 동행이 개인 활동 지원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기본하고 그 다음에 추가예요. 추가는 개인 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일상생활 지원. 방문 목욕은 거의 안 나오고요. 나올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은요, 밥 빨리 청소고요. 개인활동 지원은 은행, 관공서, 그다음에 외출 시 동행, 이러한 것들. 이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기능 회복 훈련도 몇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동작 훈련, 그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훈련, 작업 치료, 이런 것들. 기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예요. 다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요양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를 대상자의 가족이나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중요한 게 전달한다죠. 전달하며 이게 전달자 역할이에요. 전달하는 거니까. 자,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이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 자, 숙련된 수발자가 몸에 가하는 서비스예요. 자, 말벗과 상담자가 정서, 마음에 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동기유발자인데 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하도록 하는 게 동기유발자예요. 옹호자는 편을 들어주는 거고, 관찰자는 관찰을 하는 거죠. 뭐 몸과 마음 다양하게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을 관찰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자는 자기가 알게 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처럼.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개별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5.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이거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데요. 진로폰 서비스는 가장 진로폰 서비스는 개인에게 맞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진로폰 서비스라고 해요. 여기는 개별적인 수납 공간이에요. 달라요. 개인에 맞는 서비스, 그게 진로폰 서비스고요. 존엄한 존재는 다른 거 없어요. 폭력으로부터 자유, 맞지 않을 자유예요. 그다음에 신체적 제한은 묶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 재산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자 집에서처럼 생활했던 것처럼 자기 수납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처럼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처럼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위생관리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같은 환경이에요.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놓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할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유기, 4. 신체적 학대, 5. 언어 정서적 학대. 이게 유기죠. 유기입니다. 자, 경제적 학대는 금전을 포함한 거고요. 자, 방임은 방치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 그대로 안 데려가고 놔두는 거. 그걸 방치라 그래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요. 근데 약을 안 먹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도 방임이에요. 자, 자기 방임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자, 그래서 앞에 이런 학대들이 반복됨으로 해서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예요.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생각해져 갔다. 이게 자기 방임이에요.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 학대는 몸에 가하는 학대입니다. 뭐 때리는 거. 그다음에 언어 정서적 이게 말로 하는 거죠. 말, 정서. 이게 다 같은 표현, 같은 거라서 언어 정서 학대는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양 대상자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단 패설로 맞대응한다. 2. 손 치우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 4. 설거지를 멈추고 말없이
달아난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타이른다. 이건 성희롱이죠. 성희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단호하게. 다른 거에서 단호하게는 없습니다. 공감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성희롱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의 뇌 분비계 변화 중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발한 증가, 2. 경련 증가, 3. 색구별 능력 상실, 4. 공복 시 혈당 증가, 5. 포도당 수치 감소. 인슐린 부족한 환자는 당뇨병이죠. 인슐린 부족한 것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러면 당뇨병은 뭐죠? 당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라고 하죠. 고혈당.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먹으면 영양분을 몸에서 섭취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식욕은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 몸에서 계속 영양분을 요구하는데 그걸 몸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식욕은 증가해요. 그리고 이것도 병이니까 필요해져요. 대신 몸에서 이거를 영양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은 감소해요. 많이 먹어도. 그리고 자꾸 배출해줍니다. 배뇨. 오줌으로 해서 자꾸 배출해줘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게 돼요. 인슐린 부족이 되면. 자,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치료를 잘못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저혈당이에요. 제대로 인슐린을 맞지 않았거나 뭐 당이 부족할 때 이거를 치료를 이제 조금 게을리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배고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저혈당이 되면 가끔 가다가 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막 그냥 몸을 못 움직일 때 이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 될 때 그래요. 이때 뭘 주냐면 사탕 같은 거를 주면 돼요.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양보호사 모든 시험에서 방치하면요. 대부분 뇌손상으로 이어져요. 뇌손상. 저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그냥 방치하면 뇌손상을 일어나는 질환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태도, 사항에 대한 판단이나 질문에 조심스러운 태도, 결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감퇴되어 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만 반응하는 태도. 1. 의존성, 2. 경직성, 3. 우울성, 4. 애착성, 5. 수동성.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 높은 경우면 반응하는 태도죠. 그러면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뭔가 하려고 하고 개척하려고 하죠. 근데 노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해요.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해요. 이게 경직성입니다. 의존성은 몸이 불편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고 우울성은요. 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우울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울성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서 심리적인 것은 모두 몸이 잘 안 움직여서 몸이 불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애착성 다른 거 없어요. 자, 애착성은 기존에 있던 거 아니면 뭐에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이 특히 기존에 있던 거 어떤 거에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안 바꾸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동성은 당연하죠. 능동적으로 뭘 안 해요.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증상은 1. 연하곤란, 2. 복시증, 3. 운동실조증, 4. 다뇨증, 5. 구역증.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정답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연하곤란은 들어봤죠. 다뇨증도 들어봤죠.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구역질은 뭐 상식이고요. 자, 다뇨증은 마늘 따자, 뇨가 오줌이거든요. 오줌이 많이 나오는 거, 다뇨증.
당뇨병 환자가 다뇨증이죠. 연하곤란이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연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밥과 물이 잘 안 먹히죠? 떨려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통증은 1. 복통, 2. 두통, 3. 흉통, 4. 요통, 5. 신경통. 심장 쪽이에요. 심장. 심장 쪽이니까 흉통이에요. 흉통. 흉통. 자, 이게 동맥경화증이요.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이라고 이 똑같은 말. 심근경색. 자, 뭐 이거 다 똑같다고 이해해 주는 게 속편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맥경화라는 게 뭐예요? 경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뭐야? 안에 때가 껴서. 노인이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쉬운 원인으로 오른 것은 1. 회복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2. 위장에 오래 남아 있어서 3. 소장에 오래 남아 있어서 4. 신장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5. 간에서 해독물질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약물 중독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 약물 오남용이 지속되거나 또는 환각 증세가 있는 약을 불법적으로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게 약물 중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을 먹고서 빨리 해독이 되고 빨리 몸에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제 청소해 주는 게 간하고 신장이죠. 근데 특히 신장이 이런 약은 신장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해 줍시다. 그래서 신장이 우리 몸을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합격하세요.